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2025년 KRIGF 인공지능 세션 두 번째 시간 AI 윤리 레터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순서는 이 세션은 6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앞에 조금 떠들다가 좀 발표 드리고 나서 토론자분들이랑 같이 말씀 나눌 예정이고요. AI 윤리 레터는 인공지능 윤리를 다루는 뉴스레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이트인데 먼저 인공지능 윤리라는 게 뭔지부터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나 사실 꼭 인공지능이 아니라도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를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도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뭐 전차 문제, 뭐 전차 딜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뭐 레버를 돌리면은 뭐 한 명이 죽고 뭐 가만 놔두면 5명이 죽는데 뭐 손잡이를 당길 거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뭐 자율주행차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 이런 뭐 전차의 딜레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가, 어떤 윤리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겠죠. 근데 이런 것도 AI 윤리에 포함이 되지만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위에 그 이상욱 교수님이 쓴 AI 윤리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AI 윤리를 인공지능의 산출물, 특히 자동화된 결정, 기본적으로 AI라는 것이 이제 자동화된 결정을 만드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본 인권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고 어떤 방식의 제도적 대응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뭐 어떤 도구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냐라는 문제를 좀 넘어서서 이 AI라는 기술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활용하고 그것의 영향이나 여파까지 전 과정에 주목하는 그런 분야를 AI 윤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뉴스레터에서도 이러한 뭐 어떤 기술적인 뭐 공학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인문학적인 영역을 가로지르면서 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데이터셋이나 특정한 모델, 특정한 알고리즘 같은 엔지니어링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어떤 AI 기술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정책이나 거버넌스의 문제, 또 좀 더 추상적인 기술에 관한 비전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사회적인 맥락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이런 비판적 사고나 인문학적 탐론까지도 이제 아우르는 그런 분야를 AI 윤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AI 윤리라고 말하고 보통은 이제 기술 정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정치를 이야기하는 이제 뉴스레터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운영진 분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AI 윤리 레터는 한국어로 AI 윤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한국의 AI 윤리 이슈에 주목하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아마도 최초의 컨텐츠 채널입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꼭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2023년 5월부터 운영을 해왔고 지금 현재는 주 2회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면서 뭐 어떤 현안 이슈 브리프와 어떤 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번갈아 가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레터는 좀
느슨한 커뮤니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비공개 이제 모임인 AI 윤리 북클럽에서 이제 파생 된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이고요. 비공개로 운영을 하는 이유는 뭐 딱히 막 비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공개적으로 이제 운영할 여력이나 자원이 없어서 그냥 좀 아름아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레터를 한 2년 남짓 운영하면서 어떤 것을 해왔고 어떤 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AI 윤리레터는 이제 2023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현재 이제 필진 8명이 돌아가면서 뉴스레터를 작성하고 있고 그간 한 170여 회 발송을 하면서 한 뉴스레터에 이제 여러 건의 글이 들어갈 때도 있어서 개별 아이템으로는 한 400여 건의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는 현재 한 1,600명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픈율은 약 40% 정도. 그래서 구독자 자체가 이제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픈율은 꽤 높은 편, 뉴스레터 치고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약간 불편하게 구글 폼으로 받고 있는 독자 의견 서식이 있는데 약간 불편한 경로임에도 그동안 한 100여 건의 독자 의견을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셔서 대략 한 뉴스레터 2건 보낼 때 한 분 정도는 의견을 주시는 그런 추세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를 2년간 운영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다 하나하나 자세히 보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지만 뭐 데이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둘러싼 권리나 어떤 동의 없는 데이터 활용의 문제, 그리고 AI와 노동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뭐 오픈 모델이라던가 어떤 기술 거버넌스 이런 이제 좀 특정적인 주제들을 다루기도 했고요. 좀 뭐 이제 유명한 뭐 오픈 AI와 구글 사이의 어떤 라이벌 관계라던가 이런 업계 동향 같은 이야기도 아무래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와 미국이 AI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라는 점에서 또 미국의 어떤 정책, 특히 이제 미국이 굉장히 견제를 하려고 하는 중국에 관련된 뭐 정책이라던가 중국 기업에 관련된 정책들 이런 것들을 다뤄왔고 또 이제 이 뒤에도 뭐 이제 AI와 전쟁 관련된 세션이 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식민주의 라는 구조나 감시국가와 실리콘밸리가 공모하는 그런 문제, 전쟁 기술, 폭력의 문제 이런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뭐 어떤 좀 뭐 기술에 관련된 어떤 비전, 좀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부터 뭐 기후나 허위 정보, 젠더 이런 교육 이런 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전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하면서 뭐 저희가 그 기반이 되는 북클럽은 비공개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뭐 공개 일기 모임을 운영한다거나 워크숍, 세미나, 발표 같은 외부 활동도 진행을 하고 이런저런 좀 그때그때 특별 기획 같은 작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뭐 외부 기고를 한다거나 뭐 외부 행사에 참여한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네이버의 클로바라는 인공지능 말하자면 브랜드가 있죠. 거기에서 인공지능 윤리 내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셋을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셋이 과연 잘 만들어진 것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전후로 이 국내 인공지능 어떤 뭐 정책 관련 논의라던가 어떤 공약 논의 또는 공약 논의에서 빠져 있는 어떤 좀 중요한 의제들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연속 연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어떤 젠더 편향 문제를 좀 지적하는 이런 작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국내 AI를 주제로 하는 특히 이제 기업이 주도하는 컨퍼런스를 한번 쭉 살펴보고 그냥 거기에 등장하는 연사를 전부 그 목록화를 해서 성비를 이제 세봤었는데 이거는 2023년에 이제 14개 행사를 살펴봤을 때 남녀 성비가 88대 12로 이제 나오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극적인 이제 성비 편향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작업을 했는데 그 약간 좀 빠르게 약간 몇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지난 2년 동안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그리고 뭔가 인공지능 윤리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한번 톱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 좀 슬라이드를 많이 넣어놔가지고 다 보면은 시간이 오버될 것 같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뉴스레터 시작할 때는 이게 제가 뉴스레터 런칭하고 나서 트위터에 쓴 글인데 약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뉴스레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스트레스냐라고 하면은 이 당시 이제 뉴스레터를 시작한 게 2023년 5월이었는데 그 전해 말 한 2022년 11월쯤에 이제 챗GPT가 출시를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뭐 AI 모델들보다 굉장히 월등한 이제 성능을 보여주면서 뭔가 다들 이제 열띤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AI로 인해서 인류가 이제 존재론적인 위협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언론 보도를 많이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Future of Life Institute라고 삶의 미래 연구소라는 곳에서 강력한 디지털 정신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인류 전체가 6개월 동안 이 뭐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거를 개발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이제 공개 서한을 작성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화제가 되어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명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또 참여하는 어떤 성명서 같은 것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에 기인한 이제 멸종의 위협을 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지금 핵전쟁급으로 아주 중요한 인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말하자면 뉴스 사이클을 좀 굉장히 많이 특히 AI 관련 뉴스에서는 거의 도배를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요새
이런 존재론적 위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이 좀 줄은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이러한 어떤 논의에 관련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AI가 이제 너무 인간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막강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통제를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멸종한다, 뭐 그런 이제 꽤 그 존재론적 위협이라는 이야기의 골자인데, 그것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냐,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비판과 함께, 또 그런 식으로 AI가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사실 뭔가 AI 업계를 견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AI 업계의 현재 기술 성취를 굉장히 그 과대평가해주는 그런 일종의 광고로서 기능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약간 미지의 존재, 너무나 강력한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AI 업계밖에 없어지기 때문에, AI 업계가 자연스럽게 이런 존재론적 위협의 프레임 안에서는 어떤 뭔가 새로운 기술 산업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자기들의 지혜를 이제 나눠줘야 되는 어떤 거버넌스를 함께 이제 뭔가 만들어가야 되는, 물론 이제 뭐 산업계와 뭐 다양한 영역이 거버넌스를 함께 만들어야 되지만, 약간 거버넌스의 사실상 리더로 이제 포지셔닝이 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지적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인용한 요로 글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존재론적 위협은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가능성이 낮은 어떤 사실상 이제 그 SF의 영역에 되게 밀접하게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이지만,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이제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니고, 사실 이미 현존하는 어떤 위험이나 해악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해소해야 하는데 자꾸 이제 존재론적 위협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논의가 이제 산으로 간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또 일본의 뭐 AI 윤리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악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그 저희가 뉴스레터에서 보냈던 내용 위주로 한번 쭉 훑어보면은, 우선 이제 노동 착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좀 유명했던 탐사 보도 중에 그 케냐의 저임금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들이 오픈 AI의 챗GPT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특히 그 뭐였죠? RLHF, 그 휴먼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을 작업하는데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임금 착취뿐만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이제 뭐 공격적인 어떤 텍스트를 계속 접해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그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기술이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산업 분야에서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또 이제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노동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떤 이슈라던가, 그런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노동자 측의 어떤 대응이나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헐리우드 이제 작가들이 그러니까 제작자 조합과 이제 작가 조합 사이에 어떤 뭔가 협상 단계에서 이제 작가 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제작자 연합이 이제 뭔가 AI를 활용해서 뭐 시나리오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조항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파업을 진행하고, 그
그 해당 조항을 이제 성공적으로 퇴치시킨다거나 또 각종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뭐 창작자들이 AI 기업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거는 네이버 웹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뭔가 이런 어떤 플랫폼들이 특히 어떤 뭔가 창작과 관련된 플랫폼들이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어떤 추세에 맞서서 이용자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보이콧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거나 또 이런 좀 더 제도적인 이거는 이제 그 국회 청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2023년에 이루어진 청원이고 하나는 2024년 청원인데 둘 다 이제 그 AI 생성 뭐 텍스트나 이미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그 5만 건의 동의를 얻었지만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된 그런 내용인데 어쨌건 이런 이제 뭔가 청원을 한다거나 이런 목소리를 모으는 이런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네, 시간 관계상 이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이미지 생성기 같은 AI 툴들이 기존에 이제 학습 자료에 있는 어떤 젠더 편향을 재생산하고 오히려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아니면은 또 이제 굉장히 어떤 그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 그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으로 유통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을 했던 그 이슈를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이야기도 꽤 많이 이제 다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플랫폼들이 이제 뭐 어도비 여기서 이제 어도비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소셜 미디어들이 이제 AI 기술이 중요해짐과 함께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용 약관을 개정해서 그 이용자의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약관 개정을 이제 시도를 하다가 뭐 그 백래시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굉장히 어떤 GPU를 많이 써야 되는 에너지 집약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 또 인공지능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어야 되고 더 많이 사용하면서 전력과 이제 뭐 냉각수를 점점 많이 활용하게 되는 그런 이슈와 또 이제 이 좀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생성 이미지나 생성 텍스트 기술이 발전할수록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일도 이제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특히 이제 뭐 선거 국면에서 뭔가 민주주의와 허위 정보에 관련된 어떤 그런 우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았었고 네. 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이슈도 꽤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또 자세히 얘기하려면 또 아마 제가 시간을 오버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약간 현재 진행형인 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최근에 아마 전 세션에서도 좀 자세히 다루신 것 같지만 이제 그 지브리 AI라는 그러니까 챗GPT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뭐 특정한 어떤 화풍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이 강화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기능을 이제 홍보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 지브리풍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내보내고 또 그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유행과 동시에 이제 이것이 과연 괜찮은 일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도 굉장히 격렬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뭔가 이
이 주제에 관해서도 뭔가 특정한 주제 관련해서는 약간 저희가 독자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뭔가 규제 관련된 어떤 논의들도 여기서 뭐 많이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꾸준히 다뤄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한 가지 이제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부분은 그 뭐 오픈 AI라던가 이런 AI 기업들이 그 저희가 뉴스레터를 시작했던 한 2023년 5월쯤에는 굉장히 이제 AI 규제 중요하죠. 합시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논의를 주도하는 듯 하다가 뭔가 약간 이제 상업적인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이제 규제는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노선이 변경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거쳐서 약간 또 요즘의 어떤 작금의 상황에 이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AI 기본법 이슈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 발효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뭐 아마 뭐 지속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약간 최근 이슈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거 뭐죠? 그 기획실인가? 기획위원회에 이제 AI 수석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정우 센터장을 임명하고 또 이제 뭐 과기부 장관도 이제 LG AI 연구원 출신 임명하시고 중기부 장관도 네이버 대표 출신이신 분을 임명을 하는 그런 약간 전체적으로 산업 진흥에 굉장히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약간 가장 최근에 어떤 주목할 만한 어떤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잡다하게 약간 표면적으로 슬쩍 훑으면서 넘어왔는데 이 이슈들을 이제 꾸준히 좀 팔로우하고 글로 정리하면서 뭔가 요 정도의 어떤 메모 내지 인사이트 같은 거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이제 아까 어떤 그 도입부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 뭐 그 어떤 가상의 존재론적 위협에 대비되는 어떤 현존하는 어떤 사회적인 위험이나 해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AI 기술의 뭐 발전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본격적인 어떤 상품 출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런 해악도 아주 현실화하고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약간 지배적인 어떤 논의가 그 뭔가 뉴스레터를 시작하던 당시에는 어떤 이런 존재론적인 위협에 관한 어떤 경고 혹은 이제 그 약간 동전의 반대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떤 AI에 대한 굉장한 어떤 낙관주의 이런 것에서 일종의 AI 국가주의로 이행하는 그런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AI 국가주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성 그리고 어떤 안보 자산으로서의 중요성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의 진흥과 어떤 국가의 생존을 등치시켜서 놓고 이제 진행하는 각종 이제 뭐 규제 완화라던가 어떤 뭐 지능 정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전반적인 어떤 논의의 흐름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좀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 위에가 좀 어떤 현상에 대한 관찰이라면 또 마지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뉴스레터를 시작한 어떤 연유가 되는 뭔가 깝깝하다 이런 마음을 뭐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또 어떤 이것만이 유일한 지금 길인가 어떤 비판적인 대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또 단절되어 있다 이런 좀 결론이라기엔 좀 뭔가 막 엄청난 좀 경험적인 어떤 근거에 기반한 거겠지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산업진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이 어떻게 이제 뭐 작동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뭐 논의를 하는 뭐 사람들이나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은 없지 않죠. 사실 오늘도 분명히 그런 자리이고 아니면 또 뭐 많은 이제 시민 단체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맨 오른쪽 아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번 대선 국면에 시민사회에서 나왔던 뭐 AI 관련된 좀 정책 제안들 이고 그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그 민우회라는 시민단체에서 그거보다 몇 해 전에 이제 제작했던 좀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AI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어떤 책자인데 이런 이제 활동들이 사실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공 분야에서도 이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부터 뭐 AI 윤리 뭐 국가 단위에서 이제 AI 윤리 원칙이라던가 뭐 각종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이 AI 윤리 인공지능 윤리 소통 채널일 거예요. 이 사이트의 이름이. 그래서 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각종 가이드라인이라던가 AI 윤리 관련된 뭐 교재 제작된 것들 이런 걸 배포하기도 하고 또 그 전에는 한창 그 AI 연구를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이제 제품을 내놓기 전에 AI 윤리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그런 작업을 또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NC문화재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AI 윤리 관련된 뭐 허브라던가 이런 뭐 기업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교보문고에서 AI 윤리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국내 도서 목록인데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는 않죠. 굉장히 AI 윤리를 다루는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또 동시에 어떤 한계도 존재한다 이런 좀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이제 현재 현 정권에서 어떤 굉장히 이제 산업 일변도로 이제 AI는 간다 약간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인선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런 그러니까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논의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방점의 강도는 좀 낮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논의들이 이제 좀 충분히 어떤 특히 이제 국내 어떤 현실에서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약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좀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뉴스레터를 통해서 뭘 했는지 그냥 좀 잡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뭐 시민사회나 기술업계 그리고 학술, 뭐 문화예술, 공공 이런 다양한 영역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이제 인공지능 윤리나 기술 비판 어떤 담론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일에 기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기술을 둘러싼 어떤 뭐 좀 리터러시를 공통된 어떤 리터러시를 확보를 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 또는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 이런 데 대한 공감대를 좀 확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뭐 이론적인 또는 담론적인 어떤 논의와 어떤 기술적인 어떤 공학적인 접근들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이 만나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단지 뭐 어떤 국가 뭐 경제 성장의 문제 아니면 어떤 안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사람들 공동체의 관점에서 어떤 기술이 바람직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확산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물론 이제 그 뉴스레터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고요. 뭐를 더 해야 할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공감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같지만 잘 연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뉴스레터 런칭하고 얼마 안 돼서 한 9월쯤에 이제 내부 회고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어떤 대안이나 실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 더 많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단지 뭐 미국이나 어떤 글로벌 기술로서의 어떤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국의 맥락을 좀 더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지금도 똑같은 어떤 이 내용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맥락에서 어떤 실천이 필요한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뭐 저도 답은 없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되고 여러분의 좀 의견을 많이 여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러분께 좀 함께 던지고 싶은 어떤 질문으로 이걸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AI 산업이 흥해서 뭐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일이지만 단지 어떤 국가나 개인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기술은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어떤 정해진 어떤 기술 미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약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뭔가 뭐 경제 성장이나 뭐 이런 걸 추구하면서도 또 더 공익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앞서 살펴봤던 뭐 노동의 문제, 뭐 젠더, 환경 이런 것들을 모든 이제 측면에서 더 공익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기술을 함께 설계해 가려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고민이고요. 또 그렇다면 이 앞서 이제 그 이상욱 교수 글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어떤 기획과 생산부터 활용과 영향까지 전 과정에서 이러한 단지 뭐 산업을 키웁시다를 넘어서서 어떤 다양한 목소리들을 더 발굴하고 잘 연결하고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제 고민을 갖고 있어서 이 고민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좀 청하는 것으로 일단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발표이고 지금부터
제가 약간 시간을 오버해서 한 15분 정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토론자로 이제 참여해 주실 분들은 언메이크랩의 송수연님과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권호현님 두 분인데 이제 별도 사회자는 없고 그냥 여기 저 포함 셋이 앉아서 그냥 자유롭게 좀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좌석 이동을 할게요. 네. 일단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좀 약간 오래 떠들어가지고 먼저 두 분께 뭐 코멘트라던가 뭐 질문이라던가 이런 걸 한번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려고 해요. 혹시 수연님께서 먼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부아침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비판적 대안에 관심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AI 윤리레터가 그동안 되게 많은 주제를 다루었고 또 시의적인 쟁점들도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저는 중요한 성과의 요소인 것 같아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그 기술이나 뉴미디어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그 기술 속도가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진짜 체감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 윤리레터, AI 윤리레터를 에 대해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채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마지막에 이제 AI 윤리레터를 통해서 관찰한 것과 어떤 또 지속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역시 저도 질문을 갖고 이 자리에 와서 그 답을 좀 같이 정답은 없겠지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을 이제 종종 블랙박스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내부의 구조나 작동 방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술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시도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기술을 단지 기술적으로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문화적인 맥락에서 운유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예술 쪽에 계신 작가분들은 기술을 다루는 어떤 그 비판적인 시각은 되게 은유적이고 추상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해석과 비판의 축적이 다양하고 교차될 때 저는 되게 중요한 어떤 대중적인 담론이 시작되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윤리레터에서 어떤 말씀하신 어떤 과정들이 좀 그 과정과 질문이 대중들과 또 주변에 그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지점은 비판적 기술의 담론의 다층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되게 다양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응답이 필요할 때 그것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그 분석과 해석이 다양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질문인데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과 연결해서 질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포킹룸이라고 해서 그 예술 작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매년 이제 중요한 기술 이슈를 하나 정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은 담론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것을 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물론 그런 자리가 논의 자리가 다양하고 많긴 하지만은 또 예술 분야에서 이런 자리를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행을 할수록 기술 사회의 어떤 예술의 접점에서
유의미한 담론과 자리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오늘 자리와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들의 어떤 개별의 공통의 경험을 서로 순환시키고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한국의 맥락 위에서 시작된다면 어떤 것이면 좋겠을지 또 의견을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 잘 못 들어가지고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의 맥락 위에서. 네네네. 그러게요.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도 사실 막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길게 답변 드릴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어떤 그 진행하고 계시는 그 포킹룸 같은 어떤 그러니까 문화예술, 말하자면 이제 문화예술 영역에서 운영되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에 약간 직접적으로 뭐 조언을 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아까 했던 이야기에 좀 반복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그 뭐 진행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도 그렇고, 또 아니면 좀 보다 전통적인 뭐 학술적인 논의의 장이라던가 뭐 어떤 뭐 언론 매체 같은 어떤 담론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말하자면 이제 전통적인 공간들이 이러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있느냐에 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접근이 좀 추가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무엇일지 저 답을 찾고 있는 좀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좀 더 이제 그 가시화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뉴스레터는 뭐 이제 굉장히 어떤 느슨한 커뮤니티로서의 북클럽을 기반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딱히 막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형식을 갖춘 어떤 그런 뭐 단체랄지 어떤 그런 활동 같은 것을 이제 조직을 해서 뭐 어떤 기존의 어떤 존재하는 그런 네트워크들에 좀 더 이제 깊숙이 이제 진입을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할지 약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또 권 의원님께 좀 코멘트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에서 일하고 있는 권오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AI 윤리레터 처음 나올 때부터 이제 독자이기도 했고, 저희 플랫폼에도 이제 같이 올려주고 계셔서 매주 즐겁게 네, 즐겁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모르겠지만 네, 잘 보고 있는데, AI 윤리레터가 어쨌든 이 몇 년 동안 어쨌든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비판 기술 AI에 대한 그 담론의 불균형 상태인 한국에서 엄청난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와주셨고, 정말 중요한 아젠다들을 많이 다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다들 느끼시겠지만 정말 AI를 통해서 아까 국가주의라고 얘기해 주신 이 어느 틈에 이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AI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 AI 그 기술은 우리가
그 전 세계에서 3대 강국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온 국민들이 좀 휩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이 땡볕이 내려지고 있는 데서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네, 보이는 상황인데 그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많이 듣고 있는 이 기술 담론에서 그 배후에 있는 사람으로 많이 지목되는 피터 틸 같은 사람도 제로보다 원이 되면 엄청난 큰 가능성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저는 엄청난 중요한 그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나중에 저도 질문이기도 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그 담론의 불균형 상태가 1에서 10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다고 느끼시는지 좀 궁금한 지점들이 있고요. 그런 현실적인 저희들의 판단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여쭤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약간 그런 의문들을 좀 한 번씩 가지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우리가 담아내자. 왜냐하면 AI 발전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에 다양한 목소리라고 해서 그냥 좀 다른 목소리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넘어서서 저는 만능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AI 기술이 돼버린 상태에서 이 반대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다른 형태의 모양은 그건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규제나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넘어서는 우리가 이 담론을 어떤 형태로 호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AI 윤리레터를 만드시면서 혹시 가능성으로 보셨던 것들이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좀 언뜻 보여주시긴 했지만 어떤 기술들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고 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적인 한계 안에서 어디까지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걸 어떤 빅테크가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다양한 목소리라고 그냥 퉁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좀 이름을 짓고 담론을 오히려 만들어 나가야 된다면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시는지 이런 질문들도 좀 갖고 싶고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AI가 되게 인간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 그 인간으로 표현된 기술 뒤에 사람이 아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AI 만능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AI 뒤에 숨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약속들을 사회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질문인데 그럼 그 가치와 다른 우리가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다른 가치들은 어떤 이름들을 우리가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런 가치들을 사실 막연하게 느끼면서 현실을 인내하고 답답해하고 비판적 대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 윤리레터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모을까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굉장히 많은 코멘트를 주셨는데, 네, 일단 담론적인 불균형은 1인 것 같습니다. 1에서 10이면 당연히 현실에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만능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신 부분은 이제 몇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하나의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핵심적인 요소 하나는 지금 우리가 뭐 GPT라던가 뭐 그런 모델들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그 거대 모델 만능론이라고 좀 치환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를 엄청 때려넣고 GPU를 엄청 많이 써서 돌려서 만든 그 모델이 생각보다 지금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생각보다 성과가 잘 나오고 그 발전하는 추세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전제에 다들 굉장히 이제 세게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할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이고, 이제 뭐 한국에서도 뭐 AI 고속도로 이런 이름으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엄청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 뭔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이 어떤 뭐 기술 성장의 한계나 어떤 천장에 부딪힌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사실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판단 미스가 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목소리라는 게 단지 너무 막 경제 성장 말고 인권도 침입적,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 기술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의 다양성 또한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AI 기술의 수혜를 입는다는 게 뭐냐, 좀 이 관념 자체를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이제 소버린 AI를 만들어서 뭐 네이버나 누군가 그 잘 만든 상용 서비스를 한국 국민이 모두가 쓰면 그게 이제 공익적인 것이냐 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균열을 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단지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그 어떤 사이즈를 키워서 성능을 키우는 그런 어떤 언어 모델 접근 방식 말고 또 다른 어떤 기술적인 접근, 또 어떤 좀 맥락 특정적인 거나 그런 어떤 특정한 문제 해결에 이제 적합한 그런 솔루션들이 뭐냐, 이게 그냥 모델 사이즈를 키우면 다 이제 원툴로 다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약간 두 분 말씀을 약간 한 번씩밖에 못 듣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배정된 시간이 4시 10분 가지고 이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있거든요. 다른 네,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혹시 그 플로어에서 좀 의견이나 질문 주실 분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딱히 없으시면 그냥 두 분께 좀 마무리 발언 짤막하게 부탁드리고 종료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제 아침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네, 뭐 AI 발전을 우리가 뭐 안 해볼 거기 노력을 기울이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 시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봐도 AI나 뭐 AI 기술 이전에 정보화 기술이 과연 정말 GDP 성장에 정말 기여를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동체는 좀 같이 보험을 들듯이 다양한 시도들이나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새로운 그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라는 그 관점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이냐 이런 논의들도 좀 더 많이 늘어나는 어떤 계기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마지막으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그냥 마지막에 해주신 기술의 접근 방식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말에 좀 많이 더 오늘 자리에서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주로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때 대기업, 빅테크 기업에서 나온 것만 쓰다 보면 진짜 이렇게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은 거기에서 거리를 두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로컬에서 그러니까 작은 모델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접근하기 위한 어떤 정보나 방법들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술의 접근 방식의 다양성에서 그러니까 잘 사용하는 유창성만이 아니고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좀 질문하는 그런 것들도 역시 좀 다양하게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는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용히 운영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공유할 수 있던 좀 뜻깊은 자리였고, 네, 혹시 오늘 이제 말씀해주시지 못하셨더라도 다른 의견 주실 거 있으시면 웹을 통해서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